짐 릴랜드 감독이 이끄는 피츠버그 파이러츠는 1990년, 1991년, 1992년 3년 연속으로 내셔널리그 동부지구 우승을 합니다. 당시는 각 리그가 동부와 서부 두 개의 디비전으로 나뉘어 있었는데요. 내셔널리그의 경우 동부 6팀은 뉴욕 매츠, 몬트리올 엑스포스, 필라델피아 필리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시카고 컵스, 피츠버그였고 서부 6팀은 다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고와 애틀란타, 신시내티, 휴스턴이었습니다. 1993년 플로리다와 콜로라도가 창단하고 1994년 동부, 중부, 서부 3개 디비전이 되면서 신시내티, 휴스턴, 피츠버그,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컵스가 중부를 이루게 되고 애틀란타는 서부에서 동부로 가게 됩니다. 다시 피츠버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그러나 피츠버그는 3년 연속으로 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패하게 되는데요. 1990년은 신시내티, 1991년과 1992년은 애틀란타 3년 연속 서부 우승팀에게 패해 월드시리즈에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비보니아 데이로 유명한 바비보니아가 1991 시즌이 끝나고 떠났으며 이미 최고의 선수가 된 베리 본즈가 1992 시즌이 끝나고 팀을 떠남으로써 킬러비는 해체됩니다. 릴랜드 감독도 1996년을 마지막으로 떠나는데요.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를 이끌고 월드시리즈 우승의 꿈을 이루는 릴랜드는 1999년 콜로라도 감독을 맡았다가 연료가 바닥났다며 자진사퇴합니다. 2006년 디트로이트 감독으로 돌아온 릴랜드는 2006년과 2012년 월드시리즈에 오르지만 두 번 모두 우승에 실패함으로써 스파키 앤더슨과 토니 라루사에 이은 역대 세 번째 양리그 우승 감독이 되지 못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본즈가 떠난 후 피츠버그는 엄청난 암흑기가 시작되는데요. 피츠버그는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연속 5할 승률에 실패함으로써 필라델피아가 가지고 있던 16년 연속 5할 실패, 종전 미 프로스포츠 기록을 경신합니다. 피츠버그의 암흑기가 길어진 건 1993년부터 2001년까지 단장이었던 캠 보나파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단장이었던 데이브 리틀필드가 모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1998년 11월 리카르도 링컨을 주고 클리브랜드에서 브라이언 자일스를 얻는 대박을 터뜨렸던 보니파이는 그러나 제이슨 캔달에게 6년 6천만 달러 계약을 줬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리틀필드는 2003년 8월 브라이언 자일스를 샌디에고로 보내고 제이슨 베이와 올리버 페레스를 받는 더 큰 대박을 터뜨리는데요. 2004년 베이는 피츠버그 최초의 신인왕이 됐고 페레스는 삼진율에서 랜디 존슨을 제침으로써 최고의 자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는 거의 유일한 성공작이었는데요. 리틀필드가 더 치명적이었던 건 드래프트였습니다. 그나마 리틀필드가 건진 두 명은 2004년 11순위로 뽑은 닐 워커와 2005년 11순위로 뽑은 앤드류 맥커친이었는데요. 사이즈에 대한 불안에도 선택한 맥커친은 훗날 해적선을 이끌며 피츠버그 선수로는 1992년 본즈 이후 처음으로 2013년 리그 MVP가 됩니다. 그리고 피츠버그가 1라운드에서 뽑은 최초의 피츠버그생 선수가 된 닐 워커는 아버지 톰 워커가 니카라과행 비행기에 로베르토 클레멘테와 함께 오르려고 했다가 클레멘테가 말림으로써 태어났기 때문에 그야말로 피츠버그의 가장 아름다운 역사가 농축되어 있는 선수였습니다. 2007년 1월 피츠버그의 구단주가 된 밤 너팅은 그해 10월 단장을 닐 헌팅턴으로 교체합니다. 헌팅턴도 드래프트에서 헛발질을 많이 하는데요. 2008년 버스터 포지를 거르고 2순위로 페드로 알바레스를 뽑은 헌팅턴은 2009년 4순위에서 포수를 지명합니다. 그러나 토니 산체스는 레퍼런스 승리기여도 통산 마이너스 0.1을 기록하고 은퇴하게 됩니다. 25순위의 마이크 트라웃은 아니었더라도 훨씬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2010년 매니 마차도 대신 제이미슨 타이온을 전체 2순위로 뽑은 것, 스티슨 엘리를 52순위에서 뽑아 225만 달러를 준 것, 2011년 61순위로 뽑은 조시벨에게 500만 달러를 준 것도 성공적이지 못했는데요. 현재 토론토에 있는 리즈 맥과이어도 2013년 14순위 지명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리빌딩을 한 숙성의 힘에 힘입어 피츠버그에는 좋은 선수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2013년 94승을 거두고 21년 만에 5할 승률이자 21년 만에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한 피츠버그는 와일드카드 경기에서 신시내티
신시내티를 만났는데요. 신시내티 자니 쿠에토는 PNC 파크를 가득 메운 피츠버그 팬들의 이름 공격에 무너지고 맙니다. 피츠버그에서는 7,660일 만에 열린 포스트 시즌 경기였습니다. 추신수와 조이 보토라는 300출루 듀오가 있었던 신시내티는 제이 브루스의 적시타와 추신수가 토니 왓슨을 상대로 때려낸 솔로 홈런 2점에 그치고 맙니다. 2014년 피츠버그는 다시 와일드카드를 따내는데요. 피츠버그의 부르는 상대가 샌프란시스코, 상대 선발이 범가너였다는 겁니다. 피츠버그 팬들은 범가너의 이름이 어려워 이름 공격을 하지 못했고 범가너는 10K 완봉승을 달성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리빌딩에 성공한 스몰 마켓팀 정도의 이미지였던 피츠버그는 그러나 2015년이 되면서 적어도 한국에서만큼은 중심에 서게 됐는데요. 강정호의 입단 때문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계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정호는 신인왕 3위에 오르는 대활약을 하지만 9월 18일 크리스 코글란의 슬라이딩에 다쳐 시즌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해 올린 98승이 106년 만에 팀 최고 기록이었던 피츠버그의 부르는 세인트루이스가 100승을 따냄으로써 리그 2위를 하고도 와일드카드로 밀렸다는 겁니다. 불운한 건 97승을 거둔 컵스도 마찬가지였는데요. 하지만 컵스에는 후반기 15경기에서 12승 1패 0.75를 기록한 슈퍼에이스 제이크 아리에타가 있었습니다. 피츠버그는 휠체어를 탄 강정호를 내보내 승리욕을 고취시키지만 아리에타의 상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이에 2014년 와일드카드 시리즈에서 범가너에게 10K 완봉승을 내줬던 피츠버그는 이번에는 11K 완봉승을 아리에타에게 내줍니다. 이 2015년을 마지막으로 피츠버그는 다시 하향 곡선을 그리는데요. 땅볼과 수비 쉬프트로 성공한 피츠버그가 레이 시라지 투수코치의 싱커 전략을 너무 길게 끌고 가다 망하게 되고 2018년 7월 템파베이와 해서는 안 되는 거래를 하는 것으로 폭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크리스 아처를 데려오는데 파이프라인을 기준으로 2017년 9위 유망주인 타일러 글래스나우와 10위 유망주인 오스틴 메도스에 2017년 12순위 지명선수인 쉐인 바즈까지 내준 건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2015년 피츠버그의 중계를 정말 신나게 했었던 건 강정호가 잘하기도 했지만 피츠버그의 멤버 하나하나가 풍부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구위감 못하는 투수에서 준수한 땅볼 투수가 된 버넷은 투수진을 이끄는 리더였습니다. 후배 투수들이 빈볼을 던져 받은 벌금을 모두 대신 내줬던 버넷은 배트맨을 정말 좋아했는데요. 공교롭게도 피츠버그는 원조 배트맨인 마이클 키튼의 고향이자 영화 다크나이트 라이즈의 촬영지였는데요. 피츠버그 씨는 2015년 은퇴를 선언한 버넷이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오자 피츠버그를 대표하는 건물에 배트맨 사인을 띄워 버넷을 감동하게 만들어줍니다. 버넷은 게리 콜의 성장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버넷, 콜, 리리아노 선발 트리오에 JA 헤비 합류해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피츠버그는 불펜에 작은 상어가 들어간 샤크탱크라는 수족관을 두고 있었는데요. 상어 대장은 날카로운 콧날을 가진 마크 멜란슨이었습니다. 그리고 라다메스 리즈가 시즌 중반 얼굴을 비추게 되죠. 피츠버그는 경기에 앞서 더가웃에서 늘 춤판이 벌어졌는데요. 앤드류 맥커친과 조시 해리슨 중에서 먼저 춤판을 시작하는 선수는 맥커친이었습니다. 피츠버그는 송구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페드로 알바레스를 3루로 옮기는데요. 저는 작 피더슨이 1루를 맡기 전까지 그렇게 수비를 못하는 1루수는 처음 봤습니다. 피츠버그 최고의 선수는 맥커친이었지만 어린 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스탈링 마르테였는데요. 하지만 강정호가 나타나 마르테의 지분을 많이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유독 강정호를 챙겼던 포수 프란시스코 서벨리, 억울한 삼진 후 음료수통을 상대로 복싱의 재능을 보였던 숀 로드리게스 등이 2015년 피츠버그의 주요 멤버들이었는데요. 2015년 피츠버그의 베스트 라인업은 1번 그레고리 폴랑코, 2번 스탈링 마르테, 3번 앤드류 맥커친, 4번 아라미스 라미레스, 5번 강정호, 6번 닐 워커, 7번 페드로 알바레스, 8번 프란시스코 서벨리였습니다. 하지만 강정호가 이탈하고 마르테가 금지약물 검사에 적발됐으며 맥커친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으로 2017년 피츠버그 타선은 끈끈했던 힘을 잃게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피츠버그 이야기를 한 건 이 선수의 소식 때문이었는데요. 고향에 있을 때 피부색이 커피콩과 비슷해 엘 카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으며 긴 팔다리를 가지고 있어
투수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피츠버그가 계약금을 더 주는 것으로 타자를 시킨 그레고리 폴랑코입니다. 비록 호랑나비 춤을 한번 추긴 했지만 유망주 전체 10위에 올랐을 정도로 큰 기대를 받았던 폴랑코는 그러나 이후 더 성장하지 못하고 방출돼 니포넨 파이터스에 입단하게 됐습니다. 피츠버그는 게리콜 트레이드 때 받은 콜린 모란 또한 논텐더 방출을 함으로써 콜의 유산도 모두 사라지게 됐는데요. 피츠버그의 이번 리빌딩은 과연 몇 년이 걸리게 될까요? 다시 인내심과의 싸움이 시작된 상황이다 보니 98승을 올렸던 2015년의 피츠버그가 더욱더 그리워집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베이스볼 큐브 최세결 김영준이었습니다.